수열 부분입니다. 수열에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있어요.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하거나 빼서 수를 쭉 나열한 거고요.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를 나누거나 곱해서 수를 쭉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등차 수열부터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주어진 예시로 할게요. 3이 있죠. 3을 더하면 6이 되고 또 3을 더하면 9가 되고 또 3을 더하면 12, 15 이런 식으로 돼서 끝에는 n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항이라고 부를 거고 첫 번째 있는 숫자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해서 n번째 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얼마씩 일정하게 더해지거나 빼진 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등차 수열은요. A2에서 A1을 빼주면 그 일정한 차가 나와요. 그래서 6에서 3을 빼주면 3이 되죠. 3씩 일정하게 더해준 수열입니다. 그럼 이 더해진 수를 우리는 공차라고 부를 거고요. 기호로는 D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D3은 공차가 3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A1, 첫 번째 항이 3인 수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00번째 항이 얼마인지 구하세요 라고 하면 실제로 100번째까지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시험 문제 다 풀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이라는 걸로 공차도 구할 수 있고 몇 번째 항의 값이 얼마인지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A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첫 번째 항 더하기 N-1 D 얘가 바로 일반항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첫 번째 항도 들어가 있고요. 항의 개수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차도 들어가 있고 그 n번째 항의 값이 얼마인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구할 수 있는데 세 가지를 알려준다면 공차를 알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주면 이 수열의 n번째의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값과 항의 개수와 공차를 다 알려주면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다섯 번째 항이 15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다섯 번째 항이 15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섯 번째 항을 구할 거예요. 첫 번째 항이 3이라고 했으니까 3을 써주시고요. 다섯 번째 항을 구할 거니까 n은 5가 될 거예요. 5-1 공차는 3이 되겠죠. 그럼 A5는 3 더하기 4, 3, 12 그래서 A5는 1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의 값은 15가 맞습니다. 이렇게 1번항을 가지고 항의 개수, 공차,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그 n번째 항의 값까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수열의 특징은, 등차 수열의 특징은 항을 3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항에다가 곱하기 1을 하시잖아요. 그럼 바로 앞전에 있는 것과 바로 뒤에 있는 수를 항을 서로 더해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A, B, C가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B에다가 1을 곱하고 A 더하기 C 한 것과 값이 같습니다. 이거를 등차 중항이라고 해요. 이해 가셨죠? 그럼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한번 일반항을 구해 볼게요. 일반항을 먼저 써놓고 하겠습니다. A에는 첫 번째 항 더하기 N-1 D예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1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1이고요.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니까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일반항 형태로 한번 써볼게요.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d죠. 첫 번째 항 더하기 n은 4가 됩니다. 마이너스 1 공차는 모르니까 d라고 할게요. 그럼 네 번째 항의 값이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11 더하기 3d가 되고요. 마이너스 11 이항시켜 주시면 9는 3d가 되고 3으로 나눠주면 d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항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반항은 A에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1이었죠. 마이너스 11 더하기 n-1 공차는 3이에요. 그럼 an은 마이너스 11 더하기 3n 마이너스 3이고 an은 3n에다가 마이너스 11과 마이너스 3을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4가 되죠. 그래서 얘가 바로 일반항이에요.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이유는 모든 항의 값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n이 1이라는 뜻이죠. 그럼 n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3 곱하기 1 빼기 14니까 마이너스 11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n이 4죠. n에다가 4를 대입해요. 그럼 3 곱하기 4 빼기 14. 그럼 a 4는 12 빼기 14니까 마이너스 12. 맞죠? 그래서 일반항만 있으면 모든 항의 값은 다 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100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n에다가 100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항의 값이 두 개가 주어졌는데 두 개를 가지고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일반항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일반항을 써놓고 할게요. a는 첫 번째 항 더하기 n-1 d입니다. 31번째 항이 85래요. 그러면 a 31은 85고요. a 45는 127입니다. 여기에서 31이 n을 말하는 겁니다. 45라. 그러면 31번째 항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항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n이 31이었죠. 공차 알 수 없습니다. 31번째 항이 85였기 때문에 쓸 수 있고요. a 플러스 30d가 되는 거죠. 원 굳이 안 써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45번째 항. 45번째 항은 바로 쓸게요. 127이고요. 첫 번째 항 모르죠. 그 다음에 45 빼기 1 공차 d예요. 여기가 a 45였죠. 헷갈리실까봐 다시 그냥 썼어요. 그러면 얘가 127이고요. 첫 번째 항 더하기 44d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식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죠. 그럼 뭐 하라는 뜻이겠어요? 연립하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다가 대고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85 a 플러스 44d는 127이죠. 한번 더 해볼까요? 빼야겠네요. a부터 없앨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a 사라지고요. 30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14 d가 되고요. 127에서 85를 빼주면 15 2가 되고 42가 되죠. 42가 됩니다.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14로 나눠주게 되면 d는 3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공차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항 더하기 30 곱하기 d는 85예요. 그럼 a는 85 빼기 90이라서 a는 마이너스 5.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공차도 구했고 첫 번째 항도 구했으니까 우리가 일반항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a는 a 플러스 n-1d였죠. 100번째 항이라고 하면 a 100이 될 거고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5고 100 빼기 1 공차 3이 됩니다. 그럼 a 100은 마이너스 5 더하기 99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고 나서 대입을 할까요?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일반항부터 만들게요. a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5였고 n-1 공차 3이죠. 그럼 일반항은 마이너스 5 더하기 3n 마이너스 3이고 a는 3n 마이너스 8이에요. 여기다가 원하는 항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100번째 항을 구할 거기 때문에 100을 대입할게요. a 100이고요. 3 곱하기 100 빼기 8 그럼 300에서 8 빼주면 29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사의 관계가 주어진 등차 수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다섯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쓰는데요. 일반항으로 하는 겁니다.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더하기 n-1 D예요. 다섯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4를 곱한 것은 같다라고 되어 있죠. n이 5가 되고 또 한 번은 n이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항 더하기 n-1 D입니다. n이 5라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a 플러스 4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을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항 더하기 n-1 D예요. 그러면 a 더하기 2D가 됩니다. 그럼 a 플러스 4D는 4를 곱하고 a 플러스 2D 이렇게 써야겠죠. 얘가 다섯 번째 항을 표현한 거고 얘가 세 번째 항을 표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섯 번째 항 첫 번째 항 더하기 5-1D가 되는 거고요. 4 곱하기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3-1D가 되는 겁니다. 그럼 a 더하기 4D는 4 괄호 a 플러스 2D가 돼요. 그럼 a 플러스 4D는 4a 플러스 8D죠. a와 4D를 넘기면 3a 플러스 4D만 남겠죠. 이렇게 시간화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해서 6이래요. 그러면 이 두 번째 항도 써볼게요. 첫 번째 항 더하기 2-1D가 됩니다. 그것과 네 번째 항, 첫 번째 항 더하기 4-1D가 되는데 합해서 6이래요. 그러면 a 플러스 D 플러스 a 플러스 3D는 6이 되고 2a 더하기 4D는 6이 되죠. 간단하게 약분하려고 그랬는데 약분할 필요가 없겠어요. 여기 있는 4D랑 같으니까 연립할 때 빼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두 식을 가지고 연립을 해볼게요. 3a 플러스 4D는 0이고 2a 플러스 4D는 6이에요. 빼기를 해주시면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그럼 지워주시면 a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식에다가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a에다가 마이너스 6 대입하시면 d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4d는 6 마이너스 10이니까 이항하면 플러스 12가 되고요. 4d는 18이기 때문에 4로 나눠주면 공차가 분수로 나오겠네요.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차도 알게 되었고 첫째 항도 알고 있으니까 일반항을 써볼게요. 첫 번째 항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6이고요. n-1 공차 2분의 9였습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6 더하기 2분의 9n 마이너스 2분의 9예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6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분의 10이라고 고칠 수 있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12와 2분의 12와 마이너스 2분의 9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21이 됩니다. 그럼 AN은 2분의 9N 마이너스 2분의 21이에요. 일반항 나왔죠? 그러면 일반항에다가 이제 7번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이 7일 때 값을 구하면 돼요. 이쪽으로 좀 가져와서 할게요. A 7은 2분의 9 곱하기 7 빼기 2분의 21 A7은 2분의 7, 9, 63이고 빼기 2분의 21이죠. 7번장의 값은 2분의 42가 되는 거죠. 42이기 때문에 약분해 주시면 21이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항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였죠? 일반항에서 구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항의 개수도 구할 수 있고 공차도 구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항의 값과 여기를 n이라고 쓸게요. 항의 값과 그다음에 첫 번째 항과 항의 개수와 공차 이 네 가지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세 가지만 안다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항의 값과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안다면 몇 번째 항의 값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은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냐고 물어봤죠. 그럼 이 n이 음수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첫 번째 항이 100인 건 나와 있죠. 100을 쓸게요. 그 다음에 몇 번째 항인지 모르니까 n-1 공짜는 2에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주면 -3 얘가 바로 공차라고 했죠. a2-a1이 공차입니다. 공차는 -3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 항이 음수가 되는 건 몇 번째 항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계산한 결과가 음수가 되는 건 몇 번째 항이냐고. 그러면 100 -3n이 되고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3n 103이 넘어가면 -103이 되는 거죠. -3으로 나눠주게 되면 3분의 103이 되는 거고요. 339가 되고 몇 번 되죠? 3, 4, 12 하고 1과 3분의 1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34보다 커야 되니까 최소한 35항부터는 음수가 된다는 겁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수열이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일반항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일반항 첫 번째 항 더하기 n-1d예요. 첫 번째 항은 -52가 되고요.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주면 공차가 된다고 했죠. 빼기 한 게 얼마가 되죠? 6이 됩니다. 그럼 공차가 6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n-1 공차 6이에요. 이 값이 양수가 되는 건 몇 번째 항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52 더하기 6n -6이고요. 6n -52와 -6을 더하면 -58이죠. 이항시켜주면 58이 됩니다. 6으로 나눠주시면 6분의 58이 되고요. 6, 9, 54니까 9와 6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9번째 항보다 더 커야 하기 때문에 최소 10번째 항부터는 양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일반항으로 똑같이 풀면 됩니다. 일반항 첫 번째 항 더하기 n-1d죠. 일단 첫 번째 항은 5인 건 알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을 빼주면 4가 되니까 공차가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항 1을 쓰고 n-1 공차 4를 쓰시면 1 플러스 4n-4죠. 얘가 100보다 커지는 항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100보다 크다를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4n이 되고요. -3을 이항시키면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103이 됩니다. 그러면 103을 4로 나눠주시면 4 곱하기 25가 100이기 때문에 얘는 25와 4분의 3이 되죠. 그러면 최소 25항보다 큰 26항부터는 100보다 커지는 수가 됩니다. 18과 9 사이에 두 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부터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 등차 중항이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볼게요. 3하고 6하고 9 공차가 3인 수열이죠. 가운데 수에 2를 곱하신 거랑 앞뒤에 있는 수를 더해 준 것이 항상 같은 값이 나와요. 3이죠. 3이네요. 그래서 12는 12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등차 중앙으로 푸시면 좋은데 그러면 이 x에다가
이 x는 18 더하기 y랑도 같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x 더하기 y가 가운데니까 이 y는 x 더하기 9랑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뭐 y는으로 고쳐서 대입을 하던가 해도 되는데요. 보세요. 이거는 간단해요. 항이 지금 공차가 얼마씩 수가 줄어들었죠.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네 번째 항의 값이에요. 그러면 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럼 n은 4가 되는 거고 첫 번째 항은 1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공차를 구해 볼게요. 첫 번째 항 더하기 일반항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번째 항의 값이 9예요. 그러면 네 번째 항의 값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공차 d가 되겠죠. 그러면 얘 넘겨오면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러면 3d가 되죠. 공차는 얼마예요? d는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럼 18에서 마이너스 3만큼 줄어들면 15가 되고요. 또 3만큼 줄어들면 12가 될 거예요. 그래서 x는 15, y는 12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빠르고요.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너무 계산하기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일반항을 가지고 계산을 하십시오. 1번 등차 중앙,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등차 중앙 성질로 푸는 게 맞죠. 가운데 항에다가 곱하기 1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있는 항과 바로 뒤에 있는 항을 더해 준 것이 같은 거죠. A, B, C가 등차 중앙일 때 등차 수열이면 이 B는 A 더하기 C와 같습니다. 그럼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3X 플러스 3이고요.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요. 2X의 제곱 3X 마이너스 5는 0이에요.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요. 2 1은이 5 1은 5 5가 되고요. 2가 되죠.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5가 되고 x 플러스 1은 0이 되죠. 그럼 x는 2분의 5 아니면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모든 x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수를 더하시면 2분의 5가 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죠. 그래서 2분의 3이 정답입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래요.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려면 공짜만큼 크던가 공짜만큼 작아지는 수죠. 그래서 3, 6, 9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수를 x라고 두면 얘는 공짜만큼 커진 거고 공짜만큼 작아진 수예요. 그래서 수를 둘 때 a에다가 a 더하기 d라고 쓰고요. a 빼기 d라고 이렇게 세 수를 정합니다. 만약에 5개의 숫자면 여기다가 a 더하기 2d라고 하시고요. a-2d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세수니까 이것만 필요하죠. 세수의 합이 15래요. 그럼 얘를 다 더할게요. 그러면 d는 사라지고 3a가 세수합이 15라고 했으니까 3a는 15가 되고요. a는 5가 되죠. 그리고 제곱의 합이래요. a-d도 제곱을 하고 a도 제곱을 하고 a 플러스 d도 제곱을 해서 그게 83이라고 나와 있는데 a가 5라고 했기 때문에요. 여기를 5라고 바꿀게요. 5-d를 제곱하고 5 제곱하고 5 플러스 d를 제곱할게요. 5, 25 마이너스 10d 플러스 d 제곱이고요. 5, 25고요. 25 더하기 10d 플러스 d 제곱이에요. 그러면 10d와 10d 마이너스 10d 10d 지워지고요. 25가 하나 둘 셋 개 나오니까 75가 되는 거죠. 75가 되고요. d는 2d 제곱이에요. 그리고 85가 되겠습니다.
넘겨서 85에서 빼주면 2D 제곱은 10이 되고요. 2로 나눠주면 D 제곱은 5가 되는 거죠. 그럼 D는 제가 여기 83을 85라고 잘못 썼어요. 여기 85로 바꾸겠습니다. 83이죠. 그러면 2D 제곱은 83에서 75를 빼주면 5하고 3하고 해서 8이 남죠. 2로 나눠주면 D 제곱은 4가 되고요.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요. 공차가 양수다 음수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요. 공차가 플러스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두 가지를 다 해줄게요. 처음에 A-D, A 플러스 D였죠. 공차가 2일 때 5 빼기 2가 되고 여기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5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3, 5, 7이 세수고요. 공차가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5 마이너스 2 5가 되고 5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7이 되고요. 5가 되고요. 여기는 3이 돼요. 어쨌든 똑같이 357, 357이 되네요. 그래서 세수는 3, 5, 7입니다. 523번 1학년 때 배운 과정, 1학년 과정에서 배운 거라 잊어버렸을까봐 짚고 넘어갈게요. 523번에 이 fx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항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항 3개를 구해보면 나눠주는 수가 0이 되는 x값들을 찾습니다. 0이 되는 x값이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1이고 여기는 2가 되죠. 이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면 그 계산 결과가 나머지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나오죠. 그러면 3 마이너스 a가 바로 나머지입니다. 얘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하시면 1 플러스 a 플러스 3이 나오죠. 그러면 4 플러스 2네요. 이고요. 그러면 3 플러스 a가 나머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를 대입할게요. 2는 4가 되고요. 2a 플러스 2죠. 그러면 6 플러스 2a가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이 이렇게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세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항에다가 곱하기를 이해한 건 앞과 뒤로 있는 항들을 더해 준 것과 같습니다. 요걸 풀어주시면 A가 나옵니다. 그러면 합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합 공식과 일반항 다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일반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d고요.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a 플러스 l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입니다. 아니면 2분의 항의 개수 2a 더하기 n-1d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럼 1번 볼게요. 첫 번째 항이 7이라는 얘기는 a1이 7이라는 얘기고요. 공짜가 2라고 했으니까 d가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몇 번째 항인지는 모르겠지만 ak가 33이라고 했어요. 그럼 n이 k라는 얘기죠. 그럼 일반항에 먼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ak는 첫 번째 항 더하기 k-1 공차 2죠. ak가 33이라고 했고요. 7 더하기 2k-입니다. 33 두 개 더하면 5가 되죠. 빼기 5가 되고요. 2k가 되죠. 그러면 28이 되는 거고 2k니까 k는 14가 됩니다. 결론은 14번째 항의 값이 33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조건이었고요. 문제가 첫째 항부터 k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첫 번째 항부터 14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항이 7인 거 알고 있고 14번째 항이 33인 걸 알고 있죠. 그럼 첫 번째 항과 끝번째 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합 공식으로 풀겠습니다. 그러면 합은 14번째 항까지의 합은 2분의 항이 14개고요.
첫 번째 항은 7이고 끝 번째 항은 33이죠. 2로 나눠주시면 7이 되고요. 그럼 7 곱하기 40이니까 7, 4, 28. 14번째 항까지 합을 다 더하면 280이 됩니다. 2번 볼게요. 이번에는 세 번째 항이 7이고 10번째 항이 21이래요. 그럼 A 3이 7이고 A 10이 21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S 20을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 두 조건을 가지고 첫 번째 항과 공차를 한번 찾아볼게요. A3은 7을 한번 써보시면 일반항에다가 대입할 겁니다. A3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d예요. A3이 7이기 때문에 A 더하기 2D라는 식이 나오겠죠. 또 하나 A10입니다.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10-1이죠. 10-1 공차 D입니다. 10번째 항의 값이 21이고요. A 플러스 9 D가 나와요. 그럼 이 두 식을 가지고 이제 연립을 할 거예요. 이 식을 밑에다 수거하겠습니다. 21은 A 플러스 9D가 되는 거고요. 두 식을 빼기를 해줘야 되겠죠. 빼기.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로 바꿀게요. 그럼 A가 사라집니다. 7에서 마이너스 21에서 7을 빼주면 얼마죠?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7D가 되죠. 마이너스 7로 나눠주시면 D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럼 D는 2를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21은 A 플러스 2고 18이 되는 거고요. A는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게요. 써서 그냥 다 첫째 항 알고 있고 공차 알고 있으니까 다 써서 더하기를 해주시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공식으로 빨리 푸세요. 첫 번째 20번째 항까지의 합은 2분의 여기 두 번째 거에다가 할 겁니다. 항의 개수 2a 플러스 n-1 공차 2가 되는 거예요. 2 먼저 약분시킬게요. 10이 되고요. 2, 3은 6이 되고 19에다가 2를 곱하면 38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 곱하기 44기 때문에 440이 됩니다. 필수 10번을 볼게요. 필수 10번은요.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항이 1부터 n까지 n개가 들어가 있죠. 항의 개수가 지금 n개가 들어가 있고 앞에도 하나 있고 뒤에도 하나가 있어서 총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얘가 첫 번째 항인 거죠. 그리고 얘는 실제로는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 합을 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24래요. 지금 n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합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써볼게요. 얘가 첫 번째 항인 거죠. 그리고 얘는 a n 플러스 2번째 항인 거고요.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가 되는 거고요. 됐죠? 그러면 써볼게요. 2분의 항의 개수 n 플러스 2개죠.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0이고요. 끝 번째 항이 4가 되는 거죠. 그 값이 마이너스 24래요.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주시면 n 플러스 2가 되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6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8이 되는 거죠. 68에 48이니까 n 플러스 2가 8이 돼야 돼요. 그럼 n은 6이 되는 겁니다. 부분의 합이 주어진 등차 수열의 합 볼게요. 주어진 조건들로 일단 10부터 먼저 써보겠습니다. 13번째 항까지가 50이고 20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60이네요. 그럼 이 합을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항이 13이면 14만까지 합이면 S 13이 52라는 얘기고 두 번째 거는 S 20의 합이 마이너스 60이라는 겁니다. 그럼 S 13의 합이 52라는 걸 식을 써볼게요. S 13을 2분의 13이고요. 첫 번째 항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2a 플러스 n-1 d가 되는 거죠. 그럼 이 13이 52로 바뀌고요. 2분의 13 2a 플러스 12 d가 되겠습니다. 합공식 여기다 좀 써놓고 할까요? 2분의 항의 개수 2a 플러스 n-1 d가 되는 겁니다. 양변에 2를 곱할게요. 그럼 여기가 104가 되는 거고요. 13이 되는 거고 2a 플러스 12 d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으로 나눠주시면 8, 3, 24, 8, 1은 8. 8이 되겠는데요. 그럼 2a 플러스 12d는 8이 되는 거고요. 2로 나눠주시면 a 플러스 6d는 4가 됩니다. 첫 번째 힌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20이 마이너스 60이래요. S20은 2분의 n이 20인 거죠. 똑같이 2a 플러스 n-1 d가 됩니다. 그 값이 마이너스 60이래요. 얘는 양변에 곱할 필요 없죠. 이렇게 약분 됩니다. 마이너스 60은 2a 플러스 19d는 마이너스 60이 되는 거고요. 얘는 2로 나눠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계산해야겠는데요. 이 두 번째 힌트랑 첫 번째 힌트랑 두 개를 연립을 할게요. 1번을 여기다 갖다 놓고 풀겠습니다. 1번에다가 다 2를 곱해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2a 플러스 12d는 8이 되는 거고요. 빼기를 했을 때 마이너스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로 바뀌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지워지고 7d는 마이너스 68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7일은 7, 7, 9, 63이 안 되는데요. 계산을 잘못한 걸까요? 제가 여기 계산을 잘못했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여기 보시면 2로 나눴죠? 그럼 여기 10이 남죠? 그리고 마이너스 60이죠? 10으로 나눠주면 2a 플러스 19 d는 마이너스 6입니다. 얘를 가져와서 할게요. 2a 플러스 12d는 8이죠. 얘를 빼기를 할게요.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럼 지워지고 마이너스 31인가요? 19에서 마이너스 12 하면 7이죠. 자꾸 연산이 틀리네요. 7d는 마이너스 14고 7로 나눠주면 d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a 플러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죠. a는 4 더하기 12를 이항시키면 플러스 12, a는 16이 됩니다. 첫 번째 항 나와 있고 공차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첫 장부터 30항까지 합이니까 S30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2분의 항의 개수는 30이고요. 첫 번째 항이 16이니까 2 곱하기 16 플러스 30 마이너스 1 공차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2로 나눠주시면 15가 되고요. 그럼 S30은 15, 2 곱하기 16은 32가 되고요. 29 곱하기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58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둘이 빼주면 58에서 32 빼주면 26이 됩니다. 그럼 15 곱하기 마이너스 26이에요. 그럼 26 곱하기 15를 먼저 할까요? 5, 6이 30, 5, 2, 13이 되고요. 26이 되면
390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26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90이 되겠습니다. 필수 12번. 첫 장이 7이고요.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서로 합이 같대요. 그럼 이걸 가지고 먼저 10부터 써볼게요. 간단하게 지금 공차도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안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가지고 구하면 될까요? 일단 첫 번째 항이 있고 n도 알고 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2분의 항의 개수 2a 플러스 n-1t 요 공식 쓰겠습니다. S3은요. 2분의 항의 개수가 3이고요. 첫 번째 항이 7이니까 2, 7에 14가 되고 2-1이니까 그냥 d가 되겠습니다. 얘랑 2분의 항의 개수 5개고 2, 7에 14는 똑같죠? 그 다음에 5-1이니까 5-1이니까 4d가 되는 겁니다. 2가 똑같으니까 지우시고요. 두 개 계산해 주시면 3, 4, 12, 3, 1, 2, 3, 42 더하기 3d가 되고 5, 4, 20, 5, 1, 5, 70 더하기 5, 4, 20d가 됩니다. 3d와 70을 서로 자리를 바꿔줄게요. 42 마이너스 70이 되고요. 20d 마이너스 3d가 돼요. 그럼 17d가 되는 거고요. 42 마이너스 17이면 38이 되는 건가요? 여기서 ED였었는데 제가 또 D라고 썼네요. n이 3이니까 3-1하면 2D가 나오죠? 여기를 ED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3이 6D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6D가 돼요. 그러면 D가 달라지죠? 20에서 6 빼주면 14 D가 되는 거고요. 42 마이너스 70이면 20 마이너스 28이 되는 건가요? 그럼 14로 나눠주면 D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럼 D 구했고, 그럼 D는 마이너스 2고, 첫 번째 항은 7이라고 줬었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해볼게요. 아까 일반항으로 했었죠? 일반항,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공차 마이너스 2인데, 이 값이 음수가 되려면 몇 번째 항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2 더하기 마이너스 2n 2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되겠죠. 얘가 음수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n이 되고요. 둘을 더하면 4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2가 됩니다. n이 2보다 크기 때문에 적어도 세 번째 항부터는 되겠는데요. 1번에 맞나요? 1번에 세 번째 항이 아니네요. 제가 또 빼기 잘못했나요? 아이고, 첫 번째 항을 7인데 2라고 놓고 풀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계산할게요.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공차 마이너스 2죠. 이 n항 값이 음수가 되는 건 몇 번째 항인지를 물어보네요. 그럼 7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9입니다.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게 되면 2분의 9가 되고요. 2, 4, 8이 되기 때문에 4와 2분의 1이에요. 최소한 n항은 4보다 큰 5항부터 음수가 되는 겁니다. 5항부터 음수니까 1항부터 4항까지 더하는 게 최대값이 될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4항이니까 4개를 한번 써보면 첫 번째 항이 7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그 다음 5, 3, 1이 되겠죠. 이거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럼 10이 되고 6이 되니까 16이 되겠습니다. 필수 13번 보겠습니다.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1인, 나머지가 1인 수예요. 그럼 100 미만이면 100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항은 1일 거예요. 1이 3으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1이 그대로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3을 더해서 3으로 나눴으니까 3의 배수가 될 거예요.
네, 1부터니까 3을 더하면 그 다음은 4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가 똑같이 1 남죠? 또 3을 더하면 7이 될 거고요. 쭉 가서 100 바로 직전에 3으로 나눠지는 수가 96이 있고 그 다음에 99가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 1이 남으려면 얘는 100이 돼야 되는 거고 얘는 97이 돼야 되는데 100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할 수 없고요. 97이 맨 마지막에 나머지가 1이 되게 하는 수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항 나와 있고 공차가 3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입니다. 그리고 맨 끝 번째 항도 97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항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항의 개수는 96에서 1만 더한 거기 때문에 96은 3으로 나눠주면 3, 3, 9, 3, 2, 6 32번째 3의 배수거든요. 그러니까 100 안에 원래는 33개가 들어가요. 3 곱하기 33이 99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모두 32개입니다. 그럼 항은 32개가 돼요. 그러면 맨 끝 번째 항 알고 있고 첫 번째 항 알고 있고 항의 개수 알고 있으니까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더하기 끝 번째 항 이 공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죠. 16이고요. 그럼 16 곱하기 98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두 직선 사이에 y축에 평행하게끔 10개의 선분을 같은 간격으로 그렸대요.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y축과 평행하게끔 선을 그렸대요. 모두 몇 개? 10개의 선분을 그렸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를 3이라고 하고요. 가장 긴 선분 맨 끝에 있는 거를 10이라고 한대요. 그럼 항의 개수는 선분의 개수는 10개가 되는 거고 제일 작은 첫 번째는 3이고 제일 긴 10번째 선분은 12가 되는 겁니다. 얘가 10이 되는 거죠.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끝 번째 항인 거잖아요.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더하기 맨 끝 번째 항 2로 나눠주시면 5가 되죠. 5 곱하기 15 해서 75가 되겠습니다. SN은 수열의 합이잖아요. SN을 이용해서 항의 값도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념을 설명하자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는 S4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는 S3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빼기를 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A4는 S4에서 빼기 S3만 남습니다. 그러면 4를 우리가 n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s에서 4도 n이라고 표현이 되고 얘는 3은 1이 작기 때문에 3은 n-1로 표현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공식이 일반항을 구할 때 굳이 첫 번째 항과 공차까지는 몰라도 SN만 알고 있으면 SN을 이용해서도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N이라는 식에서 n 대신 n-1 대입한 식을 빼주면 식을 정리했을 때 그게 바로 첫째 항과 공차를 가지고 구한 일반항과 같은 일반항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볼게요. 얘는요. 숫자가 바로 줬기 때문에 그냥 S에다 바로 대입할게요. 여기에서 S4에서 S3을 빼주면 S4를 A4를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S7에서 S6을 빼주면 A7이 남겠죠. 그러면 S7은 7을 대입하는 거예요. 7, 7이 49 더하기 3, 7, 21 빼기 1에서 6을 대입합니다. 6, 6이 36 플러스 6, 6, 3, 18 빼기 1이에요. 얘가 바로 A7입니다. 49하고 20이라면 60, 70에서 1을 빼주는 거고요. 둘을 더하면 40, 54에서 1을 빼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7번째 값이고요. 70 빼기 1 빼기 54 더하기 1이니까 지워지죠. 70에서 54를 빼주면 얼마가 될까요? 16이 되겠죠? 그래서 7번째 항의 값은 16이 됩니다.
다음에 첫 번째 항의 값은 1을 넣으면 돼요. 1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A1은 A1 더하기 A7은 3 더하기 16이니까 1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몇 번째 항의 값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풀 수가 없고요. 우리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항이 필요해요. 그래서 SN에서 SN-를 빼줬을 때 나오는 일반항으로 구할 겁니다. 그러면 일반항을 한번 구해 볼게요. 일단 일반항은 SN에서 SN-를 빼주면 돼요. 근데 SN은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SN-1만 찾을게요. n 대신 n-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SN-1은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고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죠. SN-1은 n제곱이고요. 마이너스 n이고 지워지죠. 그럼 SN에서 SN-를 뺄게요. SN에서 n-1 구한 걸 뺄게요. 그러면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이 되죠. 지워집니다. 그럼 일반항은 이 n만 남아요. 얘가 일반항이고요. 그러면 k항이 20이라고 했으니까 a, k를 집어넣으면 이 k를 계산했을 때 얘가 20이라는 얘기니까 k는 10을 말하는 겁니다.